네, 근데 저는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음속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혼자가 네, 안녕하세요. 왔는데 네. 아, 얘가 술을 너무 자주 마셔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줄이더라고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도 잘하고 있고 그냥 퇴근하고 나서 네. 요즘 먹는 것처럼 네네. 요즘 사람들 먹는 것처럼 한두 잔, 네, 한두 네. 캔 먹는 게 전부입니다. 네. 그럼 뭐 양도 많지 않고 뭐 일도 제대로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네. 충분히 뭐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자주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여자친구가 잔소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술이라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좀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자친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시고 네. 저 옆에서 계속 말했는데도 네.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계속 화만 내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로 본인이 뭐 술을 자주 마신 이후에 생긴 새로운 변화는 뭐 없나요?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술을 마셔야 잠을 잔다든지 이런 건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술을 좀 먹으면 잠을 잘 자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니까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가 조금 원만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마시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전에는 술을 안 먹어도 잘 잤고 이전에는 술을 잘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오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전에 술이 없어도 했던 것을 이제는 술이 있어야 그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건 나쁘건 내 삶에서 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술이라는 게 단지 마시는 양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술을 먹는 패턴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를 판단하는 그런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질문에 내가 얼마나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이 싸울 필요 없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케이지라고 부르긴 하는 건데요. 혹시 뭐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줄이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아요? 어때요? 조금 너무 많이 먹으면 전날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적은 종종 있고 지갑이나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술 때문에 여자친구랑 다투거나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이런 실수를 해서 좀 줄였어야 되는데 조심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거나 뭐 이런 적도 있나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럼 이거는 아마 어떨지 모르겠어요. 술 마신 다음 날 오전에 아침에 왠지 해장술을 먹어야 속이 좀 편해진다 이런 것까지 느꼈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건데 어때요? 평일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주말에는 조금 이제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넘어간 아침에는 좀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데 주중에도 좀 술을 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식이나 이럴 때 좀 많이 먹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다음날 혹시 지각을 하거나 출근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막 수치가 올라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고생하고 이런 적들도 좀 있나요? 지각도 조금 있고 그 오전에 이제 회의 때나 이럴 때 집중이 안 돼서 업무를 놓친 적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마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어제 많이 먹기도 하고 실수도 해서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겠어 오늘은 하고 술을 안 먹었더니 잠이 좀 덜 오거나 중간에 계속 깨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새벽에 조금 한 3시, 4시쯤에 종종 깨고 그리고 이게 뭔가 개운하게 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별 문제도 없고 오히려 술을 먹어서 좋은 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본 6가지에서 거의 3가지, 4가지 이상이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몰랐지만 술을 먹음으로써 자주 즐김으로써 몇 가지 문제 좀 나한테 손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 봐. 알겠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ODIT-K라는 도구가 있어요.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될 위험이 높은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10가지 문제로 된 건데요. 앞에 3문제는 뭐 평균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마시느냐, 그리고 한 번에 취할 때까지 마시는 폭음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많이 먹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이에요. 요런 ODIT-K라는 테스트는 뭐 다양한 의료기관이나 건강 헬스케어 웹사이트 이런 데서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이런 문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안 좋은 습관, 술이 좀 약간 위험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 상태로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꼭 술을 찾게 된다.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술을 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징후이거든요. 술은 사실은 기호품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뭔가 즐겁고 사람들하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약처럼 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약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자주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은 정말 안 마시려고 해서 안 먹었는데 왠지 좀 답답하고 약간 초조하고 마음에 좀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어땠어요? 조금 뭐 일에 진전이 없거나 조금 막히거나 이러면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조금 네. 벗어나고 싶을 때 네네네.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심한 게 바로 금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술이 그만큼 내 몸에 들어와서 일정 정도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 그런 생물학적으로 적응이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술을 아주 많이 마신 날 막 토를 하고 막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거나 내과를 가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그 간 수치가 알코올하고 관련된 것이다. 이럴 때도 반드시 정신과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변화를 가족들이 되게 잘 알거든요. 가족들이 술로 인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타박을 하거나 꾸짖거나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그때마다 나는 또 막 화를 내면서 가족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친과 볼 때 지금 말씀했던 것들 중에 얼마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80%는 해당되는 진짜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걱정돼가지고 술 먹지 네, 말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을 아주 잘 방문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로 내가 바꾸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에 대한 것은 이게 외부의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먹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의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이유는 마시면 좋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셔서 좋은 이유는
술을 마시게 되면 이것이 뇌에 작용해서 그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술 말고도 이것저것 다른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주로 시간이 나거나 짬이 날 때 주로 선택하는 게 술 아닌가요? 어떠세요? 전에는 그래도 주 3일 정도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은 운동하러 가기도 귀찮고 그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을 조금 더 그렇죠.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도 전에는 차를 마시거나 맛있는 뭐 디저트를 마시거나 그랬다면 어때요? 맞아요. 요즘은 주로 술을 먹으러 가게 되지 맞아요. 않나요? 그리고 원래는 네. 약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먹었는데 그렇죠. 점점 혼술 빈도가 느는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결국 이게 이 도드라지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고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놀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선택하는 게 결국은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술을 줄이거나 끊는다는 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술을 네. 뭔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갑자기 그쵸? 줄이는 게. 네네네. 이 친구가 어떻게 옆에서 해주고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좀 만들어갈 수 그쵸. 있을까요? 그 사람은 뭘 하지 말라는 것보다 뭘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에게 내가 평소 즐기는 술을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내가 정말로 술 안 먹어도 괜찮은지를 심리적,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하고 연결해서 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루틴을 만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혼술같이 어떤 자가 치료, 자기 위안을 술로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내가 뭔가 심심하거나 내가 뭔가 무료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만들어라. 반려동물과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다양한 내가 그나마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많이 연결해 놓아라. 그래서 그 사이에 술이 끼어들 틈을 최대한 줄이거나 어제는 술하고 연결됐다면 적어도 오늘하고 내일은 술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술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의 끈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술 마시는 건 그런 맛은 나아요. 그런데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절대 술을 선택하지 마라. 꼭 병원에 응급실이나 이런 데 오는 친구들을 보면 술 먹다 다치는 친구들을 보면 혼자서 내지는 아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술을 먹다가 취해서 막 감정이 폭발해서 몸에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술로 푸는 습관을 절대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남자친구 평소엔 되게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하는데 네네. 술 먹으면 뭔가 네. 사람이 좀 예민해진다 해야 되나? 뭔가 화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뭔가 애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더 네네. 또 많이 마시고 네네. 막 소리 지른다거나 이럴 때도 있고 한데 그렇죠. 이게 술이 좀 사람 좀 이렇게 예민하게 하고 이런기도 하나요? 그리고 실제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뇌 안에서 어떤 그 안정감, 불안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술은 기본적으로 진정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술이 가장 떨어뜨리는 뇌 기능이 그 사람의 충동 조절 능력, 자제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절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는 내 감정과 분노나 충동을 폭발시키는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요.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뇌 안에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알코올 중독자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네. 그냥 그 술 양도 많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술만 꺼내면 여자친구가 옆에서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네. 뭐 자꾸 술 먹고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옆에서 훈수 아니 훈수를 두니까 이게 조금 저는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저도 근데 걱정이 되니까 옆에서 계속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 모습 보면 막 화가 나니까 계속 잔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 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술을 먹는 이유는 술을 먹으면 당장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당장 좋은데 너무너무 듣기 싫은 잔소리를 계속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잔소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결국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술 문제를 가지고 오는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술을 마실 때는 정작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뭐 혼을 내고 막 다투기도 하지만 술을 안 마실 때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하루라도 안 마셨을 때 그 안 마신 날을 칭찬하고 안 마신 날을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럼으로써 야, 안 마시는 게 훨씬 좋구나,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니까 훨씬 더 좋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술 생각이 나지 않도록 나랑 시간을 보내주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술 없이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게 결국 가족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죠. 무슨 저도 이제 막 병원 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술을 너무 자주 먹고 하니까 막 인터넷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네.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계속 재발이 되고 정말 네. 진짜 죽어야 끝난다 이 말처럼 이게 회복이 되는 건지 이게 계속 치료만 받으면 이게 병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도 네. 않고 근데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이 맞나요? 사실 과거에는 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병이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저런 통계를 보더라도 알코올 중독은 당뇨나 고혈압보다 오히려 더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의 인지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어떤 정신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다 보니 치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단기간에 치료로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살면서 꾸준히 평생 동안 열심히 잘 생활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환경과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또 막 마셔버리자,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돼요. 마셨다고 하면 마신 다음날, 마셨다고 하면 마시는 중간에 다시 마음 먹고 다시 또 조절하고 다시 안 먹는 생활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역동적인 과정이 바로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한번 가봐서 이게 어쨌든 병원에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가서 뭐 상담이나 프로그램 네. 어떤 게 있는지 네. 한번 더 알아보고, 그래서 같이 조금 이 친구가 술 말고 어떤 거 해야 좋을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네, 것 네.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내가 중독도 아닌데 왜 여기를 왔냐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도 말하는 중에 본인이 술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말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질병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병원 진료를 잘 유지하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한번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의정부에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이곳에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함께 가족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뭐 재발 예방 프로그램, 12단계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과 연결됨으로써 알코올 문제로부터도 회복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더 잘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